중개사가 1차, 2차 나눠줬죠. 그죠? 이런 뭐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1차는 지금 민법이라는 게 있고 학기론이라는 게 있죠. 2차에서는 그 중개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이렇게 공시법이 있는데 이 공시법에는 두 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조법하고 등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6과목을 이제 우리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월요일날 뭐 했죠? 우리 학기론하고 화요일날은 그렇죠. 중개실무, 중개사법, 그죠? 수요일날에 어저께 뭐 했어요? 그래, 민법. 오늘 오고, 이제 내일 공법이고, 만약에 토요일날 세법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과목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차는 40점 꽈락에다가 6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점을, 민법도 60점, 또 학교를 이렇게 맞은 게 아니잖아요. 두 개의 과목을 합쳐가지고 60점이다. 그럼 120점. 그죠? 그럼 120점을 맞으면 우리가 합격을 120점을 맞으면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차는 무슨 작전을 해야 되죠? 120점 작전을 해야 돼요. 그럼 120점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 올해는 조금 예외는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전기학과 경영학과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점수를 어떻게 해서 맞추냐면 민법을 65점 이렇게 이상해서 맞추고요. 학기를 55점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120점. 그래서 거꾸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대부분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많이 맞춰요. 근데 올해는 조금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알겠지만 이 학교로는 학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요. 영미법계, 대립법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보시면 A라는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거고 B라는 선생님한테 강의 들은 용어들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는 대륙법계 그 학파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있고 영미법계 학파 공부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어디 나올지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 근데 이 민법은 법이 조문이 1118조 이렇게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카테고리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널뛰기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금 모든 과목이 지금 다 뭐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 법 이렇게 다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법 중에서도 이 민법이 바로 밑에거든요. 나중에 요게 돼야 이렇게 여러분이 좀 나중에 다른 과목 할 때 이제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법을 이렇게 맞고 학계를 이렇게 맞아서 이제 그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법을 그러면 65점을 맞으려고 하면 지금 제 1차 팁이 어딘데 어떻게 되냐면 자, 주 4회 이상은 매일 민법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민법을 해야 돼요. 민법. 한 4월달, 5월달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 4일 이상.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7, 8월달, 5월달, 6월달 되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수님, 제가 2차를 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왜냐, 2차 해야 될까요? 왜 물어봤더니, 1차 과목에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1차도 합격을 안 하면 2차를 붙어도 소용없으니까. 지금 올해 제가 지금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2차는 붙었는데, 1차가 떨어져서 한두 문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차라 붙으면 1차 붙으면 내년 2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1차를 우선 먼저 여러분이 해야만이 동시에 나중에 2차 과목들을 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동차로. 우리 시험은 재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런데 지금 재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면 1년 안에 합격해서 가는 사람들이 절반이거든요. 동차로 합격해서. 그럼 거기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 조건이 뭐냐면 매일 주 4회 이상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민법. 그럼 민법을 5월달까지 쭉 해보면요. 나중에는 2차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2차 공부 중에서도 요 공시법에 이제 등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등기법은 요 민법이 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헤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등기법이 잘 안 된다. 그럼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민법이 잘 안 됐다. 그 얘기예요. 등기법을 잘한다. 그런 사람들은 민법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 매일 이렇게 우리 4일 이상을 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5월달까지 해보면 몇 점 맞추냐면,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로는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죠? 40점. 그럼 120점이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민법도 많이 맞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40점은 꽈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학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꽈락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로에서 이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학교로는 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한 8문제, 9문제. 근데 이 계산 문제를 우리는 시간에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 문제를 하다가
계산 문제를 뭐 생각도 해야 되고 저기 계산도 해야 되니까 1분이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민법에 잘 이렇게 제대로 점수를 못 따신 분들은 이 학계론의 계산 문제를 막 걷어내는 이 올해는 좀 덜 했다 그러는데 계산 문제가 선생님들이 내는 게 말고 막 뭐가 있냐면 응용에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응용에서 나오는 거 그 자리에서 내가 1분 안에 풀 수가 없죠. 1분 안에 한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분 걸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민법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법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태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1차 먼저 팁을 줍니다. 자, 우리 매일 뭐 하자? 주 4일 이상을 민법 하자. 5월 달까지. 무슨 알겠어요?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학교로는 문제 풀 때 무슨 문제는 패스해버리자.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패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때에서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이 1차가 자연스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팁이에요, 여러분. 제가 25년도 여러분한테 강의해가면서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합격한 사람,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요 1차는 요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게요.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팁을 드렸는데. 자, 2차는 중개사법 이렇게 60점, 공법 60점, 여기 공시법에서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세법 16문제 해가지고, 요게 한 과목으로 봐요. 요걸 하나. 예, 그것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60점 해가지고, 우리가 총 몇 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죠? 180점, 그죠? 그럼 2차 과목은 요 180점,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180점을 작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요? 절대평가예요. 여러분, 상대평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어려운 것부터 할 필요 없어요. 왜? 상대평가는 어려운 걸 해야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떨어지니까. 근데 절대평가는 쉬운 것부터 해야 돼. 자, 쉽다는 것은 점수를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그럼 이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여러분 문제 따기 제일 쉽냐면 이 중개사법이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중개사법은 국가고시 중에서 중개사법을 보는 국가고시는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공법이나 나중에 등기법 이런 것들은 국가고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법고시도 있고 변리사 시험도 있고 간평사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살짝 꼬아서 올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좀 쉽게 나왔던 편은 아니고 이게 조금 재년보다 더 여러분 좀 쉬워서 이걸 뭐 80점 이상 맞은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80점 이상 맞아버리면 공법은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40점. 가랑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 공법이 지금 올해 문제였었어요. 이게 매년 문제예요. 이게 작년에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해서 올해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이 공법은 올해 또 어려웠던 것들이 시험장 가서 하신 분들이 공법이 제일 먼저 1번 문제들이 이제 국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회법에서 나오는데 거기 우리는 그 문제를 풀 때 옳은 것 나오는 게 여러분 올해 민법이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은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때가 어렵냐면 옳은 것 찾으라 이렇게 해가 많이 나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 40문제 중에서